어제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보면 김민재 선수가 물론 프리시즌 경기였지만 괴물 같은 수비력과 압도적인 영향력을 다음 시즌에 다시금 되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거든요. 특히나 재밌었던 게 김민재 선수를 어제 콤파니 감독이 오른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 뒀어요. 이 오른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 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큰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난 시즌만 해도 김민재 선수가 빌드업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경기는 좌우 풀백이 토트넘이 압박을 들어올 때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서 두 명의 측면 공격수 브레넌 존슨과 손흥민 두 명의 선수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풀백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서 아주 높은 지역까지 배치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높게 올라갈 때 측면 공격수들이 전방 압박을 위해서 너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샤샤브이와 게이루 이 두 명의 선수가 라인을 타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트넘의 측면 공격수들이 약간 뒤로 물러난 상황에서 김민재나 스타니시치가 볼을 잡았을 때 이때 요 공간으로 과감하게 전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김민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샤샤보이 때문에 약간 내려서는 순간 그 순간 볼을 끌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 선수를 오른쪽에 기용한 이유 자체가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샤샤보이가 뛰어나가는 곳으로 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김민재 선수가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왼쪽에 있을 때는 패스가 당연하게도 오른발이 되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감겨 들어가는 이러한 구질이 만들어져요. 물론 김민재 선수가 왼발로도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패스가 뛰어나가는 선수의 방향이 아니라 내려와서 받아야 되는 이러한 궤적으로 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김민재 선수와 알폰소 데이비스가 측면에서 호흡을 맞출 때 알폰소 데이비스는 뛰어나가고 김민재 선수의 패스는 알폰소 데이비스의 뒤쪽으로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두 선수의 호흡이 안 맞을 때가 많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어제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오른쪽에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니시치가 김민재 선수보다 볼을 다루거나 패스를 전개하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스타니시치도 오른쪽이 더 편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왼발을 쓰지 않고 오른발로 뛰어나가는 샤샤부이에게 이제 오른쪽에서 오른발을 사용하게 되면 김민재 선수의 패스가 왼쪽과 달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감겨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감겨 들어가면서 샤샤부이가 뛰어 들어가는 방향에 맞게 패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었죠. 샤샤부이가 높게 올라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샤샤부이를 마크해야 되는데 너무 내려가면 김민재 선수가 올라갈 수 있는 요 앞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샤샤부이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뒤로 약간 물러나는 순간 김민재 선수가 이 공간으로 볼을 몰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어느 지점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뒷걸음질을 치는데 샤샤부이 때문에 너무 뒷걸음질을 치면 이 앞공간이 많이 나니까 여기서는 멈춰서서 어느 정도 김민재를 견제하러 움직이거든요. 그 순간 뛰어나가는 샤샤부이에게 김민재가 밀어주는 패스를 딱 넣어줍니다. 그러면 요 찔러주는 패스가 나오면서 샤샤부이가 측면에서 달려나가면서 볼을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샤샤부이를 순간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뒤늦게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샤샤부이가 받아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과 다르게 김민재 선수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 배치가 된다는 거, 이게 일단 지난 경기에서 콤파니 감독이 달라진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번 프리시즌을 거치면서 김민재 선수가 3백을 만들 때도 좌우 중앙 수비수가 아니라 3백의 가운데 있는 중앙 수비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과 다르게 왼쪽 라인에서의 김민재 선수가 약간 패스에 대한 미스가 나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오른발이 익숙하다 보니까 오른발로 패스를 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감겨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달려나가는 선수들의 발 앞으로 떨어뜨려주는 패스가 잘 안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김민재 선수의 자리도 오른발을 쓰기 편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준 게 아주 좋은 선택 같아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제 바이에른 뮌헨이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샤샤부이와 게이루 두 명의 선수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그나브리, 비도비치, 뮬러, 마티아스텔 이 네 명의 선수가 기본적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움직임 자체를 굉장히 잘해요. 예를 들면 샤샤부이와 그나브리도 그나브리가 약간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손흥민과 스펜스를 끌어당기면 샤샤부이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움직임도 나오고요. 반대로 샤샤부이가 뛰어들어갈 때 의도적으로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손흥민을 가운데로 끌어당기면 이때 그나브리가 측면으로 빠져서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준다거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그나브리, 샤샤부이, 비도비치, 밀러, 마티아스 텔, 게이루 공격 숫자가 앞선 라인에 쭉 늘어서 있지만 이 늘어서 있는 선수들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압박을 풀어내기 위해서 한 명이 내려오면 한 명이 올라가고 두 명의 선수가 모두 내려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제 패스를 받을 때도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나브리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 샤샤부이는 쭉 올라가기 때문에 김민재의 패스를 받는 순간 그나브리가 본인의 위쪽에 있는 샤샤부이에게 원터치로 돌려놓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두 명의 선수가 일직선상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한 명이 올라가면 한 명이 내려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선수들이 볼을 앞으로 전개할 수 있는 패턴 자체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경기를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김민재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샤샤부이가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손흥민과 스펜스가 가운데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측면으로 패스를 넓게 벌려줄 수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측면에는 누가 있냐면 샤샤부이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밀러가 돌아 나오죠. 측면에서 넓은 공간을 일단 만들어 놓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뿌려줄 수 있는 이런 장면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장면도 있어요. 이 장면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는 장면인데 볼을 받아서 측면으로 돌려놓거든요. 근데 돌려놨을 때 측면 지역에 샤샤부이가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나가는 샤샤부이를 잡기 위해서 측면 수비수가 달려들죠. 그리고 여기서도 김민재 선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딸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뒷걸음질을 치면 자연스럽게 김민재가 볼을 끌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손흥민이 김민재를 향해서 달려 나오는데 그 순간 요 측면 공간에서 수적인 우위가 발생하는 거죠. 그나브리와 샤샤부이 그리고 측면 수비수인 스펜스. 근데 여기서 이제 샤샤부이에게 스펜스가 끌려나가면 이때 김민재가 샤샤부이에게 패스를 보내줬을 때 샤샤부이가 볼을 잡아서 수비수가 끌려나온 순간 안쪽에 있는 그나브리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장면도 나오죠. 그나브리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스펜스를 그나브리에게 끌어당기고 이때 가운데로 샤샤부이가 들어와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에서도 비도비치가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미드필더들을 가운데로 좀 쏠리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요 안쪽으로 패스를 찔러 넣을 수가 있는 거고 찔러 넣자마자 샤샤부이가 요 안쪽에서 볼을 받아서 전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미 공간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뛰어나가는 그나브리에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여기서도 좋은 찬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드업적인 측면도 어제 경기를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일단 준비 자체를 굉장히 잘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일단 느껴지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어제 나폴리 같은 모습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의 투엘 감독과는 달리 김민재 선수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수비를 할 수 있게끔 콤파니 감독이 만들어줬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팀의 성향 자체가 바이에른 뮌헨은 굉장히 저돌적이었어요. 투엘 감독 때는 전방 압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어정쩡한 그런 라인을 만들고 달려드는 속도도 어정쩡했기 때문에 김민재 혼자서 달려나가다가 순간적으로 이 전방 압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눈에 띌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 경기는 김민재뿐만 아니라 샤샤부이가 어제 손흥민 선수를 마크하고 있잖아요. 샤샤부이도 바이에른 뮌헨의 이 수비 라인을 보면 모든 선수가 기본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달려들면서 토트넘이 전방에서부터 볼을 전개할 때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데 이때 샤샤부이도 과감하게 달려들면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든 돌아서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샤샤부이뿐만 아니라 앞쪽에서 클루셉스키가 또 내려오고 있는데 그 순간 김민재 선수도 달려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 장면도 바이에른 뮌헨이 모든 선수에게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때 토트넘이 앞쪽으로 패스를 방출을 하면 그 순간 앞쪽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클루셉스키였습니다. 근데 어떤 선수가 잡든 달려들면서 끊어내죠. 그리고 달려들면서 끊어내는 플레이를 어제 굉장히 잘 보여줬던 게 바로 김민재였고요.
그래서 이 패스가 후방에서 방출이 됐을 때 이 패스를 달려 나오면서 끊어버린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적인 압박을 할 수 있게끔 사실은 콤파니 감독이 팀의 전술적인 색채 자체가 달려드는 과감한 이러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와서 튀어나와서 끊어버리는 수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김민재가 끊어낸 볼이 또 경합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토트넘이 다시금 걷어냈는데 그 순간 또 김민재가 뒤로 돌아갔다가 또 튀어나오면서 여기서 다시 끊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이 바이에른 뮌헨 자체가 달려들면서 라인이 높은데 라인이 높을 때 순간적으로 뒷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가면 김민재가 어제 경기도 압도적인 스피드로 이 뒷공간을 커버해주면서 이 공간도 김민재가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경기를 보면 김민재 선수가 정말 나폴리 경기를 보는 것과도 같은 모습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앞으로 나와서 끊는다던가 아니면 뒷공간으로 패스가 넘어왔을 때 달려가서 이 뒷공간에 있는 볼을 먼저 가져온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유달리 어제 경기에서 많이 나왔던 이유 자체는 김민재 선수만 혼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가 같이 올라가서 다 같이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에 그 비니시우스를 놓칠 때도 어떤 장면이었냐면 김민재 혼자만 달려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크로스가 압박을 안 받으면서 김민재는 달려나왔는데 크로스는 압박을 안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비니시우스가 뒤로 돌아뛰고 그러면 크로스가 비니시우스에게 찔러주는 이런 장면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콤파니 감독이 보여주는 이러한 전술은 김민재가 비니시우스를 따라 나왔을 때 크로스가 볼을 잡는 순간 패스가 제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모든 선수가 다 같이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니까 김민재가 달려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뒷공간으로 패스가 안 들어가고 오히려 이 팀의 성향 자체가 계속 밀어붙이면서 상대의 볼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어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의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전술이 다음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구현이 된다면 물론 이제 아직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더 지켜볼 여지가 있지만 분명히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좋은 시즌을 김민재 선수가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 나폴리 시절의 경기가 너무나도 재밌었거든요. 김민재가 달려들면서 상대 공격수와 정말 육체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겨낸다. 이게 김민재 선수 경기를 보는 아주 큰 재미였는데 다음 시즌에는 무려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러한 재미를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경기는 나폴리 시절의 수비 괴물이라고 불렸던 이 김민재의 플레이가 다음 시즌에 좀 구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